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0일 경찰이 발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수사 결과가 축소, 은폐, 왜곡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 결과 발표에 미흡함은 없었는지를 국회가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에게 직접 질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다만 여야 간사님께서 현안 질의 개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주셨으나 국민의힘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고 김용판 간사님만 참여하셨습니다.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 역시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위협이고 명백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당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가 안 하면 정부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이 관행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김용판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김용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안위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경찰청장으로부터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1월 8일에도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희 국민의힘 또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는 절대 용납할 수 없기에 갑작스러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개요를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해소해냈습니다. 지금도 경찰은 사건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기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며 흡사, 극좌파 정치 유튜브의 온갖 음모론에 동조하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가 바로 선동정치입니다. 민주당에서 말한 축소, 은폐, 부실 조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알려진 것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일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cm 열상표현 및 상황보고 유출입니다. 소방에서 현장 상황을 공유한 내용을 토대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총리실 등으로부터 전파한 것을 총리실에서 대트러 종합상황실 발신자만 수정해 재전파한 내용이 유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8일 전체 회의에서 이미 경찰청장이 답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피의자 당적 비공개입니다.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경찰은 그 테러범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다른 당원이든 상관없이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의자가 작성한 남기는 말 비공개 관련입니다. 피의자가 작성한 남기는 말은 현재 수사적인 사건의 압수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이를 공개하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그리고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피의자 신상 비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신상 공개를 하게 됩니다. 신상 공개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여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했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상 비공개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5번째, 현장 물청소 등 증거 인멸 시도 주장입니다. 부산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으며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 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음을 국민께 소상히 알린 바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6번째, 피해자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본부는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1월 3일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하였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월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즉시 폐기물 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어디가 축소 은폐 부실 수사라는 것입니까? 피습당한 사람은 누구도 아닌 거대 야당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이 사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사건을 축소, 은폐,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인 국민께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오히려 비상식적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민주당 내분을 감추고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본업에 충실한 경찰 공무원과 의사 그리고 공직자 모두를 욕보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자중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원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는 제1야당 대표 암살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범행 동기, 공범 여부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정보인 피의자의 변명문, 당적, 신상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정당법, 신상정보 공개 규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이번 변명문은 피의자가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당법에서 당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의자의 당적은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의자의 당적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인한 만큼 범행 동기를 살펴보는데 핵심적인 사항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피의자의 정당 활동을 반드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도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 중 범대의 중요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지만 특례법은 살인의 미수도 중대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사건의 중대성을 볼 때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정치 테러 범죄의 예방과 추가적인 정보 제공 등 공익상 필요도 인정돼 공개가 가능함에도 경찰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극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사건 발생 열흘도 안 돼 피의자가 개인적인 신념으로 단독 범행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전형적인 부실 수사입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커지자 이를 희한한 음모론이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이 있는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동료 시민을 위하고 동료 국회의원, 동료 정치인을 위한다면 또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정치 테러에 대한 단호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경찰청장이 오늘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책임 있게 답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청장은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국회법 129조에 따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국무총리실 산하 대터렛 센터장의 상임위 증인 출석의 건을,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천준호 의원님, 천준호 의원님까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일정이 있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천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2일 현재 야당 대표를 향한 흉기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은 야당 대표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정치 테러 사건이자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매우 부실하고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건의 파국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테러범은 날이 13cm에 이르는 칼을 구입해서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했습니다. 이 사진이 범행에 사용된 칼입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저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칼을 구입해서 손잡이를 제거하고 칼등을 갈아서 양날의 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흉기의 실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해당 흉기 사진을 일부 기자들에게만 보여줬을 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카메라 없이 휴대폰만으로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테러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를 자신들의 초동수에서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셔츠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당직자가 수소문을 해서 찾았고 경찰은 당직자가 알려준 뒤에야 셔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보과 형사가 그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장 범행과 관련된 핵심 증거물들에 대한 확보에는 소홀했던 것이죠. 의료진에게 그 셔츠를 버리지 말라고 보고만 했어도 이러한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셔츠의 상태를 보시면 1cm 열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같이 좀 띄워주십시오. 이 당직자가 찾아낸 와이셔츠를 경찰이 못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찾지 못했던 게 아니라 찾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닌지요. 이 사진 또한 경찰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만 허용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왼쪽이 사진 이 셔츠의 전체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이 셔츠 옷깃으로 칼끝이 들어간 그 장면들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옷깃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현장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에는 이재명 대표를 찌른 것이 흉기가 아니라 나무젓가락이고 종이칼이었다는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시작은 1cm 열상, 경상, 과도, 출혈량 적은 상태라고 했던 경찰의 허위 보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윤희곤 경찰청장은 해당 문자를 발송한 것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대테러센터라고 책임을 미뤘지만 확인해 보니까 조정실에서는 경찰청이 전파한 문자를 그대로 재전송했을 뿐 해당 문구를 작성한 것은 경찰청이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른쪽이 국무조정실에서 답변한 답변 내용입니다. 사후에도 흉기나 셔츠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면 간단히 해소되었을 이런 여러 의혹들이 경찰의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오히려 증폭되고 가짜뉴스가 양산이 되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번지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경찰청은 어제서야
저희 의원실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서 흉기와 와이셔츠가 포함된 브리핑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와이셔츠 사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네,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단 40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했습니다. 아니 목에 칼을 맞은 제1야당 대표가 응급처에 실려갔는데 그분의 생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살인 미수 사건이 될지 살인 사건이 될지도 결정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경찰은 왜 현장에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면서 현장에 물청소를 시작한 것입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칼로 흉기로 목을 찌른 사건에서 40분 만에 현장에 물청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물통과 그리고 걸레를 갖고 와서 청소를, 그것도 현장에 있지 않은 장비들을 순찰차로 동원해서 현장을 청소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뭘 숨기고 싶었던 거고 뭘 가리고 싶었던 거고 무엇을 축소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국민들에게 의혹을 준필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서 현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이렇게 시설물의 관리자도 아닌 경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현장을 물청소하고 관리에 적극적이었는지 도심의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경찰이 이례적으로 서둘러 현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지난 7일 조력자라고 불리는 방조범을 체포해놓고서 이를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방조범 체포 다음 날인 8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을 불러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당시 8일날 경찰청장은 방조범의 체포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조력자 체포 사실은 현안 질의가 끝난 당일 오후에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방조범의 존재를 언제쯤 밝힐 예정이었습니까? 만약에 언론의 취재가 없었다면 방조범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계획이나 있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끝내 테러범의 당적과 변명문을 비공개했습니다. 신상도 비공개했습니다. 어제는 보도자료를 직접 내서 당적과 변명문을 비공개한 것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항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알고 있는 것, 경찰만이 알고 있을 이 당적 그리고 테러범에 대한 대목입니다. 또한 당적 그리고 변명문 그리고 테러범의 신상은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공익적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테러범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테러범의 주장을 국민들은 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모범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근원부터 문제를 짚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피해 사건의 엄중함에 비추어 봤을 때 경찰의 불투명 그리고 무원칙한 태도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에 대한 출석을 의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산경찰청장 그리고 대테러 센터장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에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의사 일정을 추가로 상정하여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임위에 출두 요구로 의결해 주실 것, 그다음에 부산경찰청장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찰청장 출두 요구의 건과 증인 두 분의 증인 부산경찰청장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센터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을 우리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부위원을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 다시 한번 출석을 시키기 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일자는 1월 25일 목요일이고 질의 내용은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의 초기 대응과 이후 경찰 수사 내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윤희근 경찰청장의 출석 요구의 건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또 몸도 불편한 상황에서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영석 위원님 광주에서 오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못 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분 내로 또 시간이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앞서 의결하였듯이 1월 25일 목요일에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 오늘 진행하지 못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